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 소식 전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고요. 오늘 국내 증시 사실 어제장 워낙 좋았잖아요. 예.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인데 일단 개인 투자자가 또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또 시장 3,100선은 좀 지켜냈네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장 초반부터 그냥 한 4천억 원은 미리 사놓고 시작하는 그러게요. 느낌이었고요. 장 막판 들면서까지 매수세 키워가면서 7천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가 높긴 했었는데 이게 어떤 반기 말이다 네. 보니까 리밸런싱 차원에서 나오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차익 실현성 매물인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시장 성격과 매물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코너별로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예, 더 프리미어의 강관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이 결국 다시 빨간불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3,108에 이제 코스피는 마감이 됐는데 요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든 올라갈 거라는 이제 슬슬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좀 불안한 한쪽에 불안한 느낌은 예. 은행 예금 깨가지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가 아, 슬슬 온다. 이런 네. 게 좀 불안한 거고 펀더멘탈하게는 뭐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뭐 오늘 좀 팔았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한국의 시장에 대한 실력을 이제서는 조금 다들 인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고 또 더 긍정적인 것은 앞으로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단기간에 뭐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이게 뭐 허니문 랠리가 됐든 무슨 랠리가 됐든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고 싶어하는 타이밍에 뭐 외국인들이 뭐 지금 하루가 올라 하루씩 지금 샀다 팔았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많이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과매수 상태에 상당히 좀 들어와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3,100 오니까 좀 팔고 싶잖아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은 개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개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근데 그저께도 그랬잖아요. 그저께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저께도 외국인 기관 파니까 네. 개인이 샀었는데 그날은 이제 3,000선 밑으로 밀렸었어요. 네. 그래서 아침 방송에 제가 직설에 나와가지고 3,000 밀리는데 개인들이 사는 건 되게 잘하는 거다. 개인들의 집단지성이 현재 발휘되고 있고 나는 이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확 올랐잖아요. 예. 네. 근데 또 개인들이 왕창 팔잖아요. 네. 아마 아주 따뜻했을 거예요. 어제들 뭐 막걸리도 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사시는 거는 조금 뭐 외국인들이 좀 작정하고 파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해서 그리고 지수도 3,100이고 지난번 월요일에 3,000 이하선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여기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 이제 외국인이 좀 작정하고 판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왜냐하면 예. 외국인이 사는 게 네. 현물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아주 큰 플레이어예요. 현물만 수치를 놓고 보시면은 현물 시장에서 온종일 거래되는 거에 한 30-40%를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선물로 가시면은 선물 쪽에서는 60에서 70%를 외국인이 갖고 흔듭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게 현물하고 좀 다르잖아요.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똑같이 1조를 산다고 해도 훨씬 임팩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갖고 놀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그동안 쌓아온 포지션이 상당히 순매수 포지션이 높습니다. 최근에 조금 팔아가지고 내려오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큰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싶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동 이슈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휴전이 된 건지 아닌 건지 약간 뜨뜻미지근하긴 한데 일단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믿지 않아요. 이거 뭐 몇백 년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크게 믿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확실히 뭐 그게 뭐 쇼맨십인지 뭔지는 몰라도 네. 벙커버스터 갖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조금 또 국민이 전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조금 좋게 봐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휴전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 제스처까지 이렇게 했다가 휴전하기로 해놓고 다시 미사일이 발사되니까 그러게요. 오늘 좀
욕설까지 생방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F로 시작하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 중동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봐요. 옛날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때도 초반에 세게 그렇죠. 반응했다가 유가도 뭐 배럴당 120불 이렇게 갔었잖아요. 예. 네. 근데 뭐 우리 이번에 본 것도 브렌트 기준으로 한 80불 정도 갔다가 다시 70 초반으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영이 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그 지역에서의 분쟁 그게 연속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건 뭐 또 싸우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뭐 후계자 3명을 뭐 지명을 해가지고 뭐 네. 그거를 유사시에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할 정도로 지금 위급하게 몰리니까 또 미국의 그 요구에 또 대응을 했던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도 옛날에 보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휴전 그 문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그래요. 계속 네. 그런 국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쿠웨이트에 미군 기지에다가 해가지고 뭐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네. 그건 진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한테 또 뭐라고 따질 수도 있는 국면이니까 조금 그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직 거기서 분쟁이 끝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는 점점 줄어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코스피가 좀 빠르게 이제 3,100선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뭐 기간은 이제 3년 9개월이 걸렸다고는 합니다만 최근 체감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IB 쪽에서도 지금 3,500까지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싶어요. 그동안 어디 갔었어? 누가요? 아니 전망하는 사람들 그동안 왜 전망 안 하다가 이제 막 올라가니까 뭐 3,700이라고요, 3,500이라고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 거 얘기하려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죠. 지난번에 외국에서 S&P가 고점 대비 20% 빠지니까 외국계 IB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세장 돌입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고 나서 반등해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아무도 뭐 얘기하는 사람 또 뭐 6,500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세상 원래 그런 거지만은 그거 좀 근거를 좀 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한 그 기대감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24년도까지는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만은 25년 들어가서는 우리 시장 완전히 바뀔 거다라고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근에 3,000을 넘어서 3,100까지 이렇게 온 거는 상당히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 장을 좀 지수를 타겟을 이제 저도 좀 보고 싶어서 숫자들을 좀 건드려 봤어요. 근데 금년에 우리 기업들의 이제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의 ROE가 한 9.0%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 한 9.5% 정도 나와요. 그러면 내년 6월 정도 되려면은 저희가 12개월 포워드, 12개월 선행 PER이나 PBR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또 다른 금리나 뭐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을 다 감안을 해 보니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3,500선은 뭐 평균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맥스로 잘 가면은 제 계산으로는 4,000 언저리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 그리고 상법 개정이나 그 부수적인 뭐 배당 분리 과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추진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 방향이 맞는 것은 한국 기업의 오랜 동안의 수건이었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그쪽 방향은 이제 앞으로 맞을 거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배팅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시장이 쭉 올라가면서 니케이 225가 올라가면서 보여준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지금 궤적을 따라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금년에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괜찮은 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게 3,500에서 600이 상단이고 또 대표님께서는 4,000 얘기도 조심스럽게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어떤 희망이자 또 그렇게 된다면 저는 희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 숫자로. 저는 뭐 밑에서 얘기할 때도 2,900, 3,000선은 무조건 가 있어야 우리가 정상입니다라고 했던 거고 그때 예. 지수는 2,400선에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장의 equity risk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프리미엄 그게 한 7에서 9%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기업들의 성장성에 있을 때 그게 우리가 2%를 볼 거냐, 1%를 볼 거냐, 3%를 볼 거냐 완전히 왔다 갔다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치를 어떻게 둘 거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인율이 낮아지면 위에 그 배수는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뭡니까? 미국에서 금년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또한 금통위에서 2번에서 3번 정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지금보다 거의 한 0.5% 포인트를 낮출 수 있다. 이 할인율 낮춘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을 더 좋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가정까지를 추가한다고 하면은 저는 4천선도 가능할 수 있으나 어쨌든 평균적으로 제 계산에 나오는 건 한 3,500선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나 뭐 할인율 그리고 멀티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숫자야 달라지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3,500에서 4,000이 됐을 때면 이제 우리 시장도 드디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이제 그때는 리레이팅이 된 건가라는 된 거죠. 예. 완벽하게 그때는 이제 거의 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 5천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연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업들의 ROE가 9에서 9.5%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연간 코스피가 300포인트에서 뭐 많게는 40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물을 때 지금 전 고점이 3,300을 넘어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3,300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저는 아니 그때 3,300은 옛적에 3,300이고 지금은 또 몇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밤낮으로 가면서 일해가지고 예. 지금 쌓아 올린 장부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300으로 간다고 해도 그 3,300이 옛날에 3,300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우리가 일하는 만큼 그 우리나라의 밸류들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뭐 1년에 한 300에서 400포인트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한국전력 20% 급등했는데 이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비중도 꽉 찼어요. 지금 외국인 살 수 있는 만큼은.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11% 급등했는데 한국전력의 이런 상승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주는 의미가 있나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숫자들을 좀 제가 뒤져봤어요. 저도 네.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숫자를 보면 대강 아는데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 게 보니까 작년에도 여기가 이익이 많이 났고 금년에도 이익이 꽤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네. 아직 뭐 전기요금 인상을 뭐 또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확실히 잡힌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추가로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뭐 어쨌든 전쟁 끝났으니까 기름값 빠지니까 또 그런 거고 원전 이슈 관련돼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데 저는 이제 숫자를 보는 사람이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는 밸류에이션이 있더라고요. PBR도 그렇고 PER이라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다. 그러게요. 그동안 이제 원전 관련주 돼가지고 또 올라갔던 다른 이제 피어 그룹들은 보면 상당히 높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이슈가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올라도 PBR이 0.6이라면서요. 0.6 안 됩니다. 0.6도 안 된다고요? 0.3 정도 될 거예요. 아, 그 정도밖에 네.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PBR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절대 PBR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뭐 0.8 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회사가 돈을 하나도 안 버는데 0.8을 가 있으면 무지무지 비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 0.8도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금년이나 내년에 지금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10%가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회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적자가 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자본이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전기 요금을 좀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ROE가 지금 좀 높이 나오는 착시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PBR은 상당히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뭐 한전이나 여기가 지금 전력난에 뭐 원전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익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관리비 같은 거 집에서 혹시 보세요? 전기값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한전 주식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 근데 이 대답은 듣고 싶어서 굳이 한전 한 번만 더 여쭤보자면 네.
한전이 저평가받은 게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어제 아니죠. 오늘 일도 아니고 네. 그렇긴 한데 물론 흑자 전환하고 유가가 떨어지고 비용이 줄어들고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 수혜까지 이렇게 엮이긴 하던데 사실 어제 24% 오르고 오늘 11% 이상 그러게요. 급등하는 정도면 저는 이거 무슨 전력사업 민영화 정도 뉴스가 나와야 이렇게 오를 줄 알았거든요. 네. 강세장의 특징이라고 그냥 이렇게 볼 수 근데 있는 건지 여기 참 궁금합니다. 한국전력 그러면 우리가 유틸리티 주식이라고 예. 하거든요. 이렇게 유틸리티 주식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 저는 처음 그러게요. 봤어요. 맞아요. 상당히 굼뜨고 이랬던 주식인데,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았던 그런 뭐 전력 그 요금 구조 이런 것에서 이제 탈피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한전이 그동안 아주 처참하게 소외됐던 그렇죠.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전력요금 인상이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럼 추가로 인상될 여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외국의 예를 보면은 뭐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려주잖아요. 네. 미국도 보면 네. 계속 올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이 미리미리 들어오는 거 아닐까. 제도가 우리나라 예전 제도에서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거에 배팅을 거는 외국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주가 흐름이 좋긴 했고 또 오늘 또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예. 뭐 때마침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좋은데 특히 SK하이닉스가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 200조 원을 넘었다면서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상당하죠. 예. 이 시가총액 비중으로만 봐도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0%밖에 안 했어요. 저 5분의 5분의 1이요. 1. 아, SK하이닉스. 예. 근데 지금은 55%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번다고 해요, 금년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어떤 이는 시총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SK의 시총이 올라왔다는 것은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걸 이제 반증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그 디램 쪽에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넘버 원으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지난 한 8개월, 9개월 동안 SK 하이닉스를 아주 줄곧 이렇게 좋아라 말씀드렸고 계속 여전히 저평가입니다를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도 저는 그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상태고 올라온 것은 주가밖에 없다. 뭐 밸류에이션이 물론 올라왔다고는 하나 아직도 갈 길이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지난 월요일에 제가 아침 직설에 가서 말씀드릴 때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릴 것 같습니다. 올려야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또 KB증권에서 올렸더라고요. 30만 원 이상으로 올렸고 예. 그리고 저는 그 근거를 대라고 하면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또 디램으로 보면 3위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보면은 선행 PR이 한 12배, 잘 보는 데는 12배로 봐주고 안 보는 데는 뭐 14배 정도 컨센서스로 나와 있죠. 근데 우리 그 하이닉스를 보면 이제 6배 중후반 정도까지 이제 왔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4배 중후반이 있다가 이렇게 확 올라온 감은 있습니다만은 6배 중후반 받을 세계 1위 업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들의 이제 지원 하에 더 커질 수 있는 성장 잠재력 퍼센트로 보면 더 클 수는 있습니다만은 영업 마진율이나 그리고 시장 장악력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는 역시 SK 하이닉스가 상당하다.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장벽을 뚫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에 비해서 아직도 열악하게 지금 뭐랄까 천천히 늦은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30만 원 이상으로 올린 거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잖아요. 네.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파는 건데 지금 팔고 싶은 때도 됐어요. 밑에서부터 거의 뭐 더블 정도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팔고 싶은 가격도 됐다. 이제 다만 다시 밀리면은 또 집단지성이 발휘돼 가지고 누가 사든지 개인이 결국은 사겠죠. 또 거기서 사가지고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반도체 산업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다음 콘에서 또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뭐
19% 급등을 했다가 오늘 약간의 조정을 받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쪽으로 약간 목에 찼다라는 평가들도 이제 슬슬 좀 들려오기도 합니다. 카카오뱅크 더 넓혀서 네카오까지도 좀 어찌 보십니까? 저는 뭐 목에 찼다가 아니고 이미 머리 위를 좀 넘어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상당히 뭐 급하게 좀 올라온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뭐 좋은 뉴스도 있고 뭐 국내에서도 좋은 뉴스 있고 그런 것들이 수급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는 폭만큼부터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또 변동성도 커지고 그 얘기는 서로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급하게 덤비실 필요는 없다. 사실은 기대감에 이제 이런 스토리가 되면은 일단 주가는 달리고 보잖아요. 예. 근데 달리다 보면 내가 제일 막차 탔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뒤를 계속 돌아보는데 뒤돌아볼 때는 우리가 뭘 보죠?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고공권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거는 아주 단기에 능하신 분은 아니고 뭐 장기로 가져가고 싶다 저는 반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그 와치리스트 관찰 대상국 이번에도 불발이긴 한데 사실 뭐 이번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다라는 그런 시각도 많고 또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큰 손들이 이머징 쪽 좋게 보잖아요. 그럼 굳이 뭐 지금 그렇게 편입될 그러니까 필요까지는 지금 없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3년 뒤로 다시 예. 그 기회가 이제 네. 밀린 건데 저는 뭐 안 될 거라고 봤어요. 당연히 또 안 될 그러니까요. 거고 예. 이거 기대를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뭐 해놓은 것도 없이 뭐 네. 뭘 기대를 합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영향받는 것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쪽에서는 진짜 들어가고 싶으면은 시간을 두고 잘 제도적으로 많이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SCI가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도 지금 4위권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비중이 9%밖에 안 돼요. 네. 우리 앞에 지금 중국, 인도, 대만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비중이 점점 내려왔잖아요. 왕년에는 우리도 여기서 1등 할 그렇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4위까지 왔는데 뭐 선진국 지수 들어가더라도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냥 원오브 댐으로 될 수 있어요. 저 네. 밑에 꼬두발이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뭐 이머징 마켓에서 4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단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상법 개정 기대감 이런 걸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이쪽을 이제 많이 배팅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선진국 지수로 가면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크게 뭐 바스켓 위주로 들어오고 인덱스 위주로 들어오는 이런 게 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 이머징 마켓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알파 플레이를 좀 할 수가 있는 네. 여지가 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들어간 게 당분간은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안을 약간 미국으로 돌려서 그 금리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뭐 하루 이틀 들어서 연준 이사 특히 비둘기적 발언을 하는 연준 이사들의 이런 워딩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 파월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참 고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흐를 거냐, 아니면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할 거냐. 예. 여기서 맨날 이제 머리가 아픈데 뭐 연준 의원들 2명이 이제 다 트럼프 일기에 임명됐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뭐 제스처로 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 느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그래도 파월의 의견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뭐 9월 이게 맞는 것 같지 7월은 좀 성급하다. 지금 관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게 곧 이거든요. 그렇죠. 예, 곧 되는데 그 괜히 인하했다가 그 물가 뛰면 어떡하려고요? 이거 좀 말이 안 맞는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뭐 공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천천히 데이터를 보면서 천천히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과거에 중앙은행들이 가장 실수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뜨거운 물 틀었는데 뜨거운 물 안 나오니까 한참 기다려 있으면 뜨거운 물 또 나오잖아요. 네, 네. 뜨거운 물 나오면 또 찬물로 확 바꿨다가 네. 뜨거운 물 바꿨다가 그거 하면서 많이 실수를 했잖아요. 그 사이 물은 다 넘쳤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파월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매크로적인 변수만 봤을 때는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완화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시한 준 게 지금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영국만 체결된 거죠. 영국만 체결되고 이제 뭐 다들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네. 앞에서 뭔가 조금 좋은 케이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보고 따라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네요. 이제 개별 품목으로 들어가서 협상을 하고는 있으나 뭐 딱 손에 잡히는 우리가 보도를 접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해가 전 세계 증시가 몇 달 동안 시들렸던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한 걸 하도 수없이 바뀐 걸 봤기 때문에 큰 기대도 없다, 사실은. 또 여기서 연장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한테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 좀 다른 게 훨씬 비싼 시장이거든요. 지난번에 쭉 10%, 20% 밀려 내려갔던 것도 이제는 버블이 터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시장 내려갈 때는 버블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여기서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조정을 안 받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밸류에이션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학 개미들은 그나마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환율에서 자유롭지 못한 서학 개미들은 하루 빨리 좀 우리 한국 국장으로 돌아오셔라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 저 앞에 꽃길이 막 펼쳐져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웅덩이는 사실 못 보기 마련이거든요.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임해야 될지 제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랠리가 단기에 끝날 거냐 아니면 중장기로 이어질 거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사람 잘 안 바뀐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금방 바뀔 것 같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 시장을 좀 좋게 보시면 되고 이거 그냥 한번 하다가 아니면 그냥 말고 그냥 용두사미 같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파셔야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